말 많은 기자들이 요즘 핫한 이슈를 짚어보는 뒷담화. 네, 안녕하세요. 뒷담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TV 증권부 소속 조문경 기자입니다. 저는 매일경제TV 유통산업을 맡고 있는 윤영섭 기자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모인 이유 설명해 주시죠, 조문경 기자. 저희가 오늘 첫 녹화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증권과의 유통의 만남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슈 좀 핫한 이슈들이 있으면 같이 짚어보고 또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순서로 좀 증권 이슈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윤영숙 기자?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제가 먼저 오늘은 좀 시작하고 싶어서 네. 최근 증시에서 정말 핫한 분이 있죠. 한 회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를 소개하려면 좀 이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좀 증시에 되게 핫한 인물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혹시 알 것 같아요.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배터리 아저씨.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바로 박순혁 전 이사인데요. 제가 왜 전 이사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뒤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전 이사예요? 금양의 전 이사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성격이 급해요. 항상 밥 먹을 때도 성격이 너무 급해서 혼자 빨리 먹고 동기들이랑 같이 있어도, 그리고 무슨 음료수를 3초 만에 마십니다. 무슨 사발 먹듯이. 네, 근데 일단 여기까지 맞아. 하고요. 맞아. 근데 내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먹어갖고 지금 약간 소화기관이 안 좋아.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요즘 좀 못 먹더라고요. 요새 정말. 좀 천천히 먹고 있어. 네,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네. 윤영석 기자처럼 되시지 말고. 아무튼 그래갖고 배터리 아저씨가 어떻게 네, 배터리 아저씨라고 제대로 불러주세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배터리 명성이 아저씨 있는 아니야? 인물입니다. 배터리 아저씨? 네, 맞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사실 대한투자신탁이라고 현재 하나증권의 전신인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좀 잘 하시겠죠. 그래서 타사 이제 방송 등을 통해서 좀 2차 전지 업종이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고,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요즘 최근에 근래 핫했던 종목들을 좀 추천하면서, 근데 또 이 종목들이 정말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이 금양이라는 회사에 IR 담당 이사하셨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사표를 내면서 이사직은 내려놓게 됐는데, 관련 후에서는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와서 박순혁 전 이사는 정말 이분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주가를 급등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할 점은 최근 박 전 이사의 한마디 때문에 거래소까지 움직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 전 이사가 타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금양이 1,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제 뭐 블록딜 방식이며 좀 자세하게 좀 매각 방법까지도 좀 언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면 공시하기 전에? 그렇죠. 지난달 24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달에 이제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를 해요. 실제로 자사주 매각에 관련해서. 근데 이게 거래소는 뒤늦게 공시를 한 걸로 보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사유라고 봐서 지정 예고를 합니다. 너네 이제 이거 공시 범위 심사 대상이야 라는 것이 지정 예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자 박순혁 이사도 좀 부담감을 느끼고 회사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팬들의 반응은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화나신 분들이 많다. 이런 금양의 이런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빼나가면 이거는 무슨 정치 세력이다, 아니면 정부에서 뭐가 있었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 사퇴한 거 자체를 놓고. 그쵸. 거래소에서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논란도 사실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논란이 사실은 있었는데 거래소 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돌아와서 이 금양이 지연 공시 대상이 돼서 불성실 공시 법인 이제 대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6일 날 거래소가 상장 공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불성실 공시 법인이라고 딱 지정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금양에게 벌점이 8.5점이 부과되고 제재금이 8,500만 원이 부과됐어요. 궁금증. 네. 벌점 8.5점과 벌금 8,500만 원은
그 뭐 어느 정도입니까? 그 그렇죠. 단계로 치면. 좋은 질문. 간만에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통상 불성실 공시로 누적 벌점이 코스닥에서 1년간 15점에 넘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벌써 반 채웠네. 그쵸. 단 6.5점이 남은 겁니다. 반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지정된 날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금양은 참 우여곡절이 많고 좀 반전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난 18일 날 금양이 국내 지수를 대표하는 그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죠. 코스피? 뭘까요? 맞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등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 금양 주가 상승 요인이 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가 있죠? 사실 이 2차전지 관련 기업이거든요. 리튬이 원재료인데 2차전지 이 광산 개발을 하는 몽골의 개발사를 인수하겠다. 79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고 공시를 한 겁니다. 2차전지주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이지만 다시 조금 불씨가 좀 최근에 다시 어제 오늘 좀 붙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금양 주가가 지금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시. 하지만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왜요? 좀 뭔가 제가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좀 찜찜한 거 없으신가요? MOU? 네. 이 광산 개발 인수에 대한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 MOU는 강제력 있는 그거예요? 그쵸. 정확한 지적이셨는데 이게 MOU는 사실상 사업에 대한 구속성이 없는 것이라서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리튬 이 개발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이 가시화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업계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MOU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한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 착수도 안 했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된 것도 사실은 이게 편입이 되면 많은 패시브형 펀드들도 있고 이런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호재인 거죠. 어찌 보면. 하지만 이게 2021년부터 이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허가가 됐습니다.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9일부터 금양도 공매도 가능 종목이 되는 건데 2차전지주 공매도가 매우 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너무 막 호재라고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금양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증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유통 소식이 궁금한데 다음 형석 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알고 있긴 한데. 바로 배달앱입니다. 네. 배달앱인데 우리나라 배달앱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배민. 그렇죠. 배달의 알지? 민족.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배달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리고 쿠팡이츠 이렇게 대표적으로 3사인데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이 배달앱들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를 측정한 지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달에 2,926만 명으로 측정이 됐어요. 근데 지난 그 전년에는 3,3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한 400만 명 정도가 지금 1년 새 빠진 거거든요. 퍼센트로 치면 12%.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배달앱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수요가 조금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음식점에서도 사람들 못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배달앱을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기저 효과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사실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인데 고물가입니다. 물가가 워낙 비싼데 요새 배달비 너무 비싸잖아요. 하나에 한 기본 3,000원, 맞아요. 4,000원. 6,900원도 봤어요. 멀리서 하면은 거의 그 정도 나오죠. 이게 너무 비싸니까 아니 음식 하나 시켜 먹는데 무슨 6,900원을 배달비로 내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빠지고 배달앱을 지우고 이런 현상이 이제 이런 데이터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질문 있습니다. 네. 배달비가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배달앱 민족에서 설명을 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비를 도입한 건 사실 작년이라고 해요. 작년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물가가 비싸져서 좀 이렇게 체감상 비싸진 게 아니냐. 사실상 작년에 도입한 제도를 지금 바꾸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적용받는 배달비가 이제 작년에 배달의 민족의 경우는 작년 2월에서 3월에 이 배달비 체계를 발표해서 그걸 시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음식값의 6.8% 거기에다가 추가로 6,000원을 배달비로 부과한다. 이런 제도였는데 이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업주랑 소비자가 이 플러스 붙는 이 6,000원 있잖아요. 이 6,000원을 사실 업주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3,000원 내고 소비자가 3,000원 내고 아니면 내가 2,000원 내고 소비자가 4,000원 내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업주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어찌됐든 그 배달 플랫폼보다는 업주랑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야 플랫폼이 되니까.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사실 이게 왜 지금 작년에 시행된 제도가 왜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비싸졌냐라고 말이 나오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자영업자 분들이 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으니 그 비율을 조금 소비자들한테 조금 많이 비율을 올린 게 아니냐라고 사실 추정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여기서 추정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그 수수료 자체를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사실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8,000원에서 이렇게 나눈다 치면 그런 방향은 논의되는 게 없어요. 올랐던 음식값이 내리기는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기업의 어떤 경영 문제라서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배민으로 이직할 생각이 있으세요? 페민으로 이직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하여튼 네. 기업 경영의 문제고 이거를 조금 뭐 그냥 사실적으로 짚어드리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정도 나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3년 동안은 영업이익이 안 났습니다. 적자 상황이어갖고 사실상 기사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적자 상황에서 흑자로 돌아선 마당에 요거를 수수료를 좀 깎아준다. 기업 경영에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배달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는 라이더 분들입니다. 왜냐? 배달앱 수요가 줄면은 그 시장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장이 작아지면은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일단 배달 노동자들이에요. 뭔가 우리의 권리를 좀 더 주장하는 그런 시위들을 좀 하긴 했는데 본 것 같아요. 네. 배달의 민족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노조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달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배달 플랫폼 노조랑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두 단체가 사실 모두가 다 회사랑 교섭권을 가진 건 아니고 사실 배달 플랫폼 노조가 지금 회사랑 협상할 수 있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더 유니온도 사실 배달의 민족 소속이다 보니 같이 우리 예를 들면 그분들이 받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새로 내놓은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알뜰 배달인데 알뜰 배달 새로 생겼군요. 알뜰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한꺼번에 묶음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배달의 민족을 추산하기에는 여태 내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한 2,000원 정도는 싸게 낼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싸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배달비 인하하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 네, 오늘 증권에서는 또 금양과 박순혁 이사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유통 파트에서는 배달료 인상과 배달의 소비자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